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조국 대전이 기자간담회를 기점으로 2차 대전의 문을 연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정치권은 여전히 아웅다웅하고 있고요. 청문회가 열릴 기미는 안 보이고요. 이대로라면은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혼자 임명 강행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 조 후보자의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일지 꽃길일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그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한다는 조 후보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또 검찰 출신이신 김경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무소속 의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하시니까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국회의원 자체가 한 명 한 명이 일단 헌법기관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 상임위에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임위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이해타제도 개선안 이제 공청회 토론회 했었고, 그제는 또 과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했고. 네. 어쨌든 하루하루 그냥 숨가쁘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걸 볼까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다음 날요.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대국민 변명 쇼다. 네. 국회 능멸 콘서트다. 네. 눈물의 원맨쇼다. 네. 엄청나게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면서 네. 이 간담회를 상당히 폄하했단 말이죠. 네.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글쎄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했는지는 사실은 이제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는 전직이 검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검사도 그렇고 아마 판사를 하셨던 분들도 그러할 터인데 네. 대체로 법조인들은 당사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은 잘 안 믿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검사 판사 직업병 중에 하나가 네. 심지어는 아들이나 마누라 부모가 말하는 얘기도 뒤에서 한번 곱씹어 본다고 이제 저희들끼리 그게 직업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생명체는 모두가 생존 본능이 있고 이 사회적인 생존 본능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본인 얘기는 그냥 참고 자료 정도고 실제 객관적인 상황과 물증, 전체적인 맥락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진실을 파악하기 때문에 네. 조국 후보자가 11시간, 12시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건 일흥 이제 참고 정도로 하고 실제 앞뒤의 객관적인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다른 당사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또 객관적인 서류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지 않은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해소된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해소된 것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해소된 보입니다. 건 그러니까 말씀은 11시간 동안 아주 했는데. 길게 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결정적인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네. 모른다. 네. 내 주변에 가족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나는 모르는 일이고 나는 관련이 없다. 네. 그게 대부분의 본질 아니었습니까? 네. 자기가 핵심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해소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그 따님 지금 단국대학교 일저자 논문 이 부분도 그거를 학교에서 이제 그걸 맞춰주는 어떤 코디 선생님이 있죠. 예, 코디 선생님이 그걸 해줬다고 변명을 이제 어제 그렇게 엊그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전에 그 단국대학교 교수님 얘기로는 그 엄마가 부탁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기사 인터뷰가 있거든요, 보면. 네. 그럼 일단 그 교수님하고 사실은 조국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나라는 자리에 앉혀놓고 물어봐야 돼요. 이 교수님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말은 요 차이는 또 뭐냐. 그다음에 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조국 따님 딱 한 명에 대해서만 고교생 인턴을 받고 그 이후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독 조국 따님 한 분에 대해서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네. 또 이 교수님 아드님 같은 경우는 서울법대에서
이 고교생 인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상황이 보기엔 당신네들 아들, 딸 바꿔가면서 서로 이렇게 인턴 스펙 쌓아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신네들 뭐라고 할 거냐.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맥락을 가지고 기자들이 네. 연이어서 이렇게 추궁하듯이 질문을 해보고 그런 질문 속에서 상황을 가지고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기자 한 명당 딱 궁금한 거 한두 가지 딱 묻고 추가적인 어떤 추궁식의 질문이 불가능하고 거기다가 증인이라든지 객관적인 물증을 가지고 이 진위 답변을 검증하는 이 프로세스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또 대부분 모른다고 하는데 무슨 의혹이 해소됐다고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씀은 그냥 자기 쪽에서 편한 말씀 하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 후보자는 그냥 괜히 아무것도 뭐 건진 것도 없이 그냥 한 거네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말씀이 아주 길고 그럴듯한 이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서 말을 길게 하다 보니까 저도 한 서너 시간은 들었거든요. 서너 시간은 들었는데 네. 듣다 보면 약간 빠져들어가는 지점들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을 네. 약간 헷갈아가게 하는 이런 지점들이 있고 네. 또 자기 편 입장에서 보면 그 말 자체로는 보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이라든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듣지 않는다면 네. 그 말 되네. 의혹 해소됐네. 그러니까 친문 민주당 적적인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저 정도면 의혹 해소 다 됐다. 자기 편들에게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방향으로의 기자회견으로서 의미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최소한 반대편 또는 중간지대에 있거나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왜 했어? 하나만 네, 그냥 면평으로 그냥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달라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기자간담회가 만약에 그렇게 뭐 제대로 안 된 것이라면 인사청문회가 오늘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그 증인 문제 때문에 계속 또 나경원 의원이 처음엔 증인 다 안 하고 그냥 하겠다 하더니 또 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증인을 부를 수가 없지 않나요? 시간상으로. 부를 수는 없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거죠. 최소한 가능한 사람 범위 내에서는 네. 대부분 조국 후보자 본인하고 연결된 주변 인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적극적으로 설득하면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라도 해라. 그리고 지금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대통령께서 6일로 잡아놨지만 네. 그거는 재송부 시한이지 6일 이후에 그러면 인사청문회 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재송부는 인사청문회 한 다음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기한까지 송부가 안 되면 두 번째 기한을 주지 않습니까 보면. 다시 해서 지금 이번이 두 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두 번째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6일 이후에 반드시 임명해라. 라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이후라도 대통령이 넉넉하게 좀 홀딩을 하고 있고 네. 인사청문회를 하고 네. 그 증인들 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강제로 소환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아도 되는 거니까 네. 사실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일도 아닌 것이죠. 그래요. 네. 지금 8328 쓰시는 분께서 검판사가 알아서 하겠죠. 그거 정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네. 지금 좀 약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자회견 관련해가지고는 네. 아주 우호적인 댓글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아마 그게 일반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또 청취자들 성향이 그럴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네. 지금이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한 혹이다. 네. 그리고 내가 그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기는 얘기죠. 웃긴다. 네. 왜요?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특히 이제 조국 후보자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개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제도 개혁이요. 네. 네. 그러니까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이나 네. 검찰청법 개정, 그 다음에 공수처라고 하는 신설수사기관의 어떤 만들기 위한 공수처법의 제정. 네. 근데 이런 제도 개혁은 근본적으로 법 개정을 필수적으로 전제로 하는 것이고 네. 법 개정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헌법에 나와 있는 삼권 분립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네.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행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근간으로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근데 집행하는 기관의 장으로 취임하겠다고 하는 후보자가 네. 마치 자기가 국회인 것처럼 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이 있어요, 보면. 네. 검찰 내부에 이러이러한 문화를 바꾸겠다. 네. 또는 인사권은 지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네. 이런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네. 지금까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찍힌 사람 또는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했던 사람은 다 날려보냈지만 네.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 이런 용기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사권을 이러이러하게 절제해서 할 수 있는 인사개혁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의 검찰개혁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는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은 있겠죠. 그런데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청법 개정, 공수처법 입법이라면 그건 국회의 몫이지 본인의 몫은 아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9061 쓰시는 분께서 김경진 의원님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2471 쓰시는 분 무소속 의원님 발언 제대로 하십니다. 예. 엄청나게 지금 친척들을 미리 동원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분 중요한 말 했어요. 2650 쓰시는 분께서 우연히 잦으면 필연이라 그러는데 네. 왜 그 많은 우연들은 다 조국 후보 딸에게만 떨어졌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국 후보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제 무리해서 아마 임명을 감행하실 것 같아요.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그렇죠. 보면. 네, 근데 감행하고 나면 이 조국 후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이 논란이 끝이냐? 네. 제가 볼 땐 절대 안 끝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모든 파파라치들이 붙어서 네. 지금 제기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네. 6개월, 1년, 2년 계속 갈 겁니다. 아마 내년 선거 때까지 갈 거고 다음번 대선 때까지 갈 거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또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이 정도 선에서 끊는 것만이 가장 최선이 아닐까. 근데 더 이상 어떻게 물러나겠습니까? 물러나는 것만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이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제가 이제 사실 이거 하나 여쭤볼 건데, 우리도 검사 출신이시고, 저도 네. 변호사니까, 이거, 사실 그 윤석열 사단이 지금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네. 코이카도 뒤지고, 또 학교도 뒤지고, 10년 전에 있었던 그 학교 관련된 내용을 알겠다고 지금 뒤지는 거예요. 네, 네. 압수수색을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네. 그리고 또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막 다 불러들여서 소환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통상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면 곧바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날짜를 좀 조율하고 그래서 오래 걸리잖아요. 솔직히 몇 달 걸리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장을 신청한다고 다 발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막 코이카도 가서 하라고 이게 발부가 되고 그리고 또 동양대학교인가요? 거기도 가서 해보라고 그러고 이거는 법원도 영장을 다 내줬다는 거고 검찰도 여기저기 다 보겠다고 했다는 거고 즉 검찰과 법원이 조국 후보자를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내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그냥 솔직하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만 하니까 내주겠죠. 그러면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봐도 여기저기 지금 범죄의 흔적과 의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 가령 따님 일저자 논문 당국 때 이게 2009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네. 이게 논문 쓰는데 안 들어갔는데 그냥 공저자로 넣어줬다. 업무방해죄가 해당한다는 거거든요. 보면 석사 논문이라든지 박사 논문 대피라는 거 업무방해죄가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지금 대법원 판례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지만 지금 보니까 조국 부인, 조국 자식들 둘, 그다음에 처남의 자식들 둘, 딱 이렇게 6명이 구성된 펀드인데 이 펀드가 투자한 데가 우연히 그냥 그전에는 투자하기 전까지는 비실비실 하다가 투자한 이후에는 광급공사 따고 심지어는 지하철 와이파이나 버스 와이파이에 1차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협상까지 하다가 자격미달로 미끄러지고. 네. 근데 자격미달로 미끄러졌다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고 그 비실비실하던 회사가 갑자기 1차 협상 대상자 몇천억짜리 어떤 이 납품에 1차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다는 거. 그런 것들이 누가 봐도 많은 의혹과 범죄의 여지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영장을 넣으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명분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당연히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는 것이고 네네. 또 검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차대한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수사를 천천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왜요? 왜? 아니 빨리 결론을 내려서 네. 가부간
대통령이 됐든 전 국민에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된다. 정리를 해줘야죠. 그렇군요. 지금 7365 쓰시는 분께서 내가 나이 50에 정치 잘 모르는데 야당은 법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7260 쓰시는 분께서는 법적인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윤리적 도덕적 문제만으로도 자진 사퇴가 최선인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민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0507 쓰시는 분께서는 무소속 의원님이라 그런지 객관적이네요. 너무 듣기 편하고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2031 쓰시는 분께서는 어차피 국회의원도 그 밥에 그 나물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의혹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말하자면 후보자가. 네. 그래서 실제 그런 의혹이 많다는 것에 걸맞게 네. 또 검찰이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엄청나게 신속하게 모든 소환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요. 자, 그럼 이게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여러 가지 수사와 관련된 내용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특히 뭐 가족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보고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이 장관이 영이 있을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더라고요. 일단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 자체도 이 과정 속에서 출발을 했으면 이미 식물 법무부 장관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아니 법무부에 있는 검사들이나 법무부 직원들이 장관 얼굴을 볼 때마다 네. 이거 수사받는 장관이 나한테 업무 지시하네. 가족들이 그렇죠. 그렇게 가족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느낌이 확 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무슨 영이 서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이게 깊은 숙고와 성찰이 필요하신 게요.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진작 드롭하고 이거 이제 지명 철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상황을 지금 강하게 끌고 나가시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리더인 대통령께서 네. 사람을 쓰시는데 이런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판단도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건 국가 전체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게 최고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이게 빠지게 되면 국정이 그 자체로 혼동의 이제 어떤 수렁으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은 지금이라도 어쨌든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만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네. 그 안에 잠깐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마음에서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의혹 제기를 검찰이 만들어냈습니까? 아니면 조국 후보자 스스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조국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터져나왔습니까? 검찰이 주동적으로 이걸 찾아내서 이 의제를 던졌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밖에 다 나와 있고 세상이 온통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줘야 될 이런 책무가 있는 게 검찰인데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하고 이걸 정확히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을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라고 매도하면 도대체 그럼 차라리 검찰을 없애버리라고 하시죠 뭐. 네, 검찰 개혁의 문제하고 수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